5년 전 저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늘 무언가 할 힘이 나지 않았어요.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부러웠어요. 복근을 항상 가지고 싶다는 로망이 있어서 늘 적게 먹는 습관이 있었고, 가끔 식욕이 터지는 날이면 폭식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제 인생인가 보다, 이런 몸으로 이런 삶으로 주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신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축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군복무 시절 이유 모를 극심한 고환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누워있으면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복무는 서야 하고 위에서 시킨 일은 해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병원은 가야 하니까 휴가를 자주 냈는데 저를 안 좋게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1년 동안 여기서 진심으로 열심히 근무했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안 나았어요. 하반신 마취를 하고 제 고환을 끄집어내서 문제있던 혈관 부분을 제거했는데 통증이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그럼 뭐 어떡해요? 그냥 살아가야죠 뭐. 근데 저만 아팠다면은 그냥 참으면서 살아갔을 텐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네요.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나오시면서 수술대 위에 누워서 마취가 덜 풀린 채로 무력하게 수술을 받고 나오시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너무 싫었어요. 제가 너무 미웠어요. 제가 효도해드려야 되는데 함께 아픈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존나 건강해지자 라고 말이에요. 그 후로 도서관에서 건강과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빌려서 쌓아두고 읽었습니다. 영어도 못하면서 해외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영양, 식단, 수면, 바이오해킹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졌고요. 처음으로 제 복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요. 에너지, 집중력, 뇌 기능이 좋아졌고요. 수면이 달라졌고요. 아침에 피곤함으로 깨던 시절이 이전엔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저는 저의 체지방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눈을 과하게 깜빡이는 틱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런 의문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먹고 자고 일하고 노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함을 위해서 해야 할 다이어트의 목적은 오직 외적인 가꿈을 위해서만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 시장은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거대해졌다는 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다이어트라고 검색을 하면 전부 마케팅이나 홍보성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몇 주 만에 10kg 감량, 연예인 감량법, 환원주의적 사고로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공포를 조장해요. 그렇다고 의사분들이 영양, 식단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모든 의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몇몇 분들이 자신의 권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흰 가운을 입고 자신있게 그냥 떠들면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유튜버 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어트법을 이야기해요. 특히 헬스계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회 때문에 단기간에 체지방을 감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다이어트는 조금 극단적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그게 정상적인 다이어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라, 칼로리를 줄여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라, 잘 먹고 잘 자라,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라 등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건강한 다이어트가 뭔데요? 정말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을 알아차리기가 힘든 시대가 와버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저는 4년 전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서 채식주의, 카니보 다이어트, 키토제닉, 과일식, 자연식, 자연현미식 등 시중에서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시도해봤어요. 이렇게 시도하면서 이상한 걸 잘못 먹어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요, 하루종일 방귀만 낀 적도 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제가 4년 전 이 내용들을 알았다면
이 모든 시행착오를 피했을 텐데, 이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이해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시면 더 이상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신체를 갖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제 완벽한 다이어트 모델은 다음 4가지가 포함됩니다. 건강 증진, 체지방 감소, 근육량 증가, 지속 가능성. 영양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나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쭉 흐름에 맞게 각 요소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중간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총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건강 증진.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강이란 호르몬 분비, 면역 체계, 기분과 에너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호르몬 대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식욕, 공복, 포만감, 더 나아가 행복도, 불안감, 스트레스 등 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모두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즉 호르몬 대사가 불균형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면역 체계는 말 그대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수준은 우리의 활력 수준을 의미하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장내 미생물 환경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하다라는 말은 장내 미생물 환경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뇌와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신호를 주고받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환경이 무너지면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호르몬 대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그리고 호르몬 대사가 무너지면 우울증과 불안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증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더 나아가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포도당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원료로 사용하여 이 에너지, 즉 ATP를 생산해냅니다. 즉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명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아무리 좋은 원료, 많은 원료를 넣어줘도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엉망이라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똑같은 것을 먹어도 활력이 생기는 반면 나는 그런 활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준이 좋다라는 건 이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ATP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안 먹는 게 100배, 1000배 훨씬 중요합니다. 설탕, 인공조미료, 식물성 오일 등은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파괴하고 교란시켜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호르몬 대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식욕, 공복,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칼로리가 낮고 당류가 없는 식품일지라도 거기에 있는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칼로리와 영양 성분표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It's virtually impossible, even professionals, to count calories. The whole thing is a complete nonsense, and it's there because the food industry wants you to focus on the calorie, the fat content, sugar, so you don't have to think about the quality of the food. And it's something that they can control very easily, get their profits higher, keep adding stuff to the product that's synthetic, when we know that a lot of things they're adding are harmful for our gut microbes. So that the artificial sweeteners are harmful, the glues, they stick the foods together, the emulsifiers, some people react quite a lot to those and they cause problems. So the whole thing is like this giant camouflage. Most of our immune system is actually in our gut. Most people don't know that. We think it's, under our armpits or somewhere. But actually, all the immune cells are actually talking all the time to our gut microbes through these chemicals. And our immune system obviously is crucial for our whole body and fighting aging and cancer, COVID, infections, allergies, all these kind of things. So then you've also got the microbes can produce chemicals that affect the brain and will make the difference between you being happy or
sad, or we know that they're vital in depression. Important for regulating how much you eat, your appetite, when you feel full. They also provide key vitamins for you, all the B vitamins and many other components, neurochemicals like serotonin that's key for the happiness, and how antidepressants work are all produced by your gut microbes. So we're slowly learning that these guys are absolutely crucial to how our body responds to anything coming into it, whether it's painkillers, whether it's antidepressants, whether it's chemicals in the form of food. And this is why I want people to think about food very differently than we have done in the past. The old idea that food is just calories, macros, with its fats and carbs and proteins. Those four things, that's 100 years old mentality. But key to it is this core of our gut health, which we've ignored totally. 두 번째,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음식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장 건강을 최적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채소와 자연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식품의 기준은 영양성분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배추의 영양성분표는 양배추이고요. 돼지고기의 영양성분표는 돼지고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단식을 통해서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의 단식은 하루종일 단식하세요, 3일 동안 물만 드세요 가 절대 아닙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는 이유를 단순히 지방 감소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단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체의 염증을 제거하고 해독작용 등 신체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왜 이게 정말 중요할까요? 체내에 염증과 독소가 많거나 계속해서 높은 혈당 수치가 유지된다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으니 당연히 늘 피곤하고 몸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간헐적 단식, 하루 한 끼 먹기, 키토제닉 다이어트 등 모두 단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식은 수면 3시간 전부터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식을 하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면 중에 염증과 독소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가 차 있는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동시에 몸은 해독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래서 독소와 염증이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지방 감소. 아마 많은 분들이 체지방 감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포도당 수치 관리와 신진대사 유연성을 통해서 체지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얼마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언제 먹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에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하루에 지속적으로 나누어서 먹는다면 신체는 계속 높은 포도당 수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체지방을 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리되지 못한 잉여의 포도당은 차곡차곡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신진대사 유연성을 갖춰야 지방을 태우면서 그리고 포도당을 동시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쉬지 않고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신진대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적응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지방을 쉽게 태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염증과 데미지를 주고 지속적으로 음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자꾸만 먹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원인 데이비드 루드비가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의 뇌를 분석해봤는데,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 A의 사람들의 뇌의 측좌액 부분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측좌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의 보상체계를 담당하고 알코올, 담배, 마약 등 중독성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수화물을 먹은 뒤 혈당이 떨어지고 배고픔이 생길 때마다 이 측좌액 부분이 우리를 더 자주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과일이나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된다면 하루 종일 당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지방 감소와 신진대사 유연성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즉 체지방 감소를 원하시면 아침에는 과일, 점심에는 고구마, 저녁에는 쌀밥 이런 식의 식단보다는 차라리 저녁에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Glucose is your body's preferred energy source. You mentioned ketones earlier. Ketones is also a great energy source, but glucose is going to be used first if it's there, basically. Every single cell in your body uses glucose for energy. So my hand cells are using glucose right now to contract. Your brain cells are using glucose to think and look at me and speak. Your heart cells are using glucose to pump, okay? Your body needs glucose and preferably runs on glucose. Every single living thing on this planet also runs on glucose. Well, if you don't eat glucose, your body will make it from within. So when you completely cut out all glucose sources from your diet, some parts of your body are going to start running on fat, on ketones, but the parts of your body that need glucose, your body's going to make glucose from within, from the protein and the fat you're eating. So that's how dependent we are on this thing, that if we don't eat it, we make it from inside. Why, if it is so necessary, why is it also so toxic? Fantastic question. So imagine I gave you a plant and I was like, Tom, take care of this plant for 2 months, please. You would take that plant and you would know that you have to give the plant some water every day for it to survive, right? You would give it a bit of water. But if you give that plant too much water, that plant is going to drown. And I'm going to come back after 2 months and my plant will be dead and I'm going to be pissed off. Just like plants need some water, but too much drowns them, a human being needs some glucose, but too much glucose causes issues. 근육 생성 최적화. 첫 번째, 적절한 양의 퀄리티 높은 단백질 섭취. 근육을 생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체는 단백질 섭취에 따라 근육을 생성하는 능력이 마치 파도처럼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또 섭취하면 다시 상승했다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생성 최적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양의 퀄리티 높은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누어 섭취하여 이 상승 곡선을 꾸준히 높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지방 섭취, 근성장 관점에서 각종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올바르게 분비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의 이유는 근육은 근력 운동 후에 포도당이 고갈된 상태인데요. 이때 근육은 포도당이 필요한 스펀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포도당을 섭취해주면 마치 근육이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립니다. 이는 근성장을 촉진해줄 뿐만 아니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지속 가능성. 여기서의 지속 가능성은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맛있는가입니다. 배불러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합니다.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총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 끼니에서 해로운 음식을 최대한 제한한다. 두 번째, 자연식품을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들이 전부 필요가 없어요. 간헐적 단식, 탄수화물 제한식, 키토제닉, 채식, 1일 1식 다이어트 등을 쫓지 마시고 위에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로리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는 미신이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먹는지입니다. 먼저 단백질을 집어넣겠습니다. 근육 생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매 끼니별로 적정량의 단백질을 집어넣습니다. 적정량이 얼마인가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손주먹 크기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은 접시의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채소에도 우리 신체에 유해한 독소가 있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채소를 섭취할 때 반드시 익히거나 조리해서 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개개인별로 맞는 채소가 다르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반응이 이상하다면 그 채소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모든 잎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모든 파종류, 버섯류에는 독소 반응이 없으며 이 음식들은 저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다만 저는 당근을 먹으면 몸에 독소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당근을 먹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이 좋아하는 야채로 식단의 60%에서 70%를 채우고
반드시 조리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체 반응이 이상하다면 해당 채소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지방, 저는 들기름, 올리브유, MCT 오일 등 건강한 지방을 매 끼니별로 한 스쿱씩 첨가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해산물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신체 해독을 위해 반드시 수면 3시간 전에는 단식을 하며 빠르게 건강함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16대8 간헐적 단식으로 체내 독소 제거 속도를 늘려보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식단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을 집어넣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진대사 유연성 및 체지방 감소 극대화, 건강 최적화, 근육량 증가, 수면 최적화. 예를 들어 저의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은 오후 1시까지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운동을 마친 3시쯤에 식사에 탄수화물을 조금 추가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위해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반 공기 정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4시간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 시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틀 안에서 최대한 맛있게 조리해서 먹습니다. 특히 김치류, 장아찌, 장조림, 된장, 고추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먹습니다. 이들은 정말 맛있을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연하게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면 가서 맛있는 식사를 즐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세요. 철저히 자신을 기준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삶에 적용하시고 아니라면 배제하세요. 이게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식단의 모든 정보를 담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이어트에 진심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은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이 정보들을 꼭꼭 삶에 적용하시면 큰 변화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혼자 하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다거나 혹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은 분이 계시라면 제가 옵티마이즈라는 코칭 서비스도 만들었습니다. 이 원어원 코칭 서비스는 제가 조력자가 되어 개인에게 맞는 이상적인 식단, 수면, 운동 등을 통해 최적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발견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아래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